그래서 수업 실현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업 실현은 제가 재수 때 제일 후회를 했던 부분이 수업 실현을 제일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던 부분들이 후회가 됐어요. 그 요인이 범주범창을 2달 만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연은 뭐 남의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3수 때는 수업 시연을 무조건 준비를 잘 해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다들 노량진에서 문제를 많이 받아오시면은 그 문제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업 시연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노량진 문제도 있고 음악과 교수학습의 실제 안에 들어있는 지도안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수업 실현보다는 실기 위주로 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첫 해 수업 시험을 거의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지금 올해 합격한 점수와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은 시연이나 면접보다는 확실히 실기에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수업 실현하실 때 뭐 좀 팁 같은 게 있나요? 수업 시연은 다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만능틀 만드는 건데 재수 때는 이거를 못 만들었는데 3수 때는 만능틀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배움 열기, 배움 쏙쏙, 배움 닫기 해서 별거 아닌 학습 동기 유발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해놓으면은 채점하시는 분들도 아 얘가 지금 여기 하고 있구나 라고 맥락 잡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였고 제일 많이 썼던 만능틀은 가창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개명창을 2마디씩 따라 부르고 전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샘여림을 살려서 한 번 더 부르고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해서 노래를 지도를 하는 그런 만능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순회 지도를 꼭 하게 됩니다. 순회 지도를 하는데 정말 유튜브에도 많은 팁들이 있고 한데 저는 이걸 말해도 될까요? 네,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네, 상상 시스터즈 유튜브에 나오신 아이디어를 조금 빌려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 중에 좀 더 심화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느낌표 카드를 드는 것으로 그리고 보충 지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물음표 카드를 드는 것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순회 지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음표, 느낌표 카드를 가지고 있고 네. 나 조금 이해했다 하면 느낌표, 네. 모르겠다면 물음표를 네. 들면은 선생님이 가서 그거에 맞게 지도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영이는 지금 물음표 카드 들었네요. 어떤 점이 궁금해요? 뭐 이러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라고 지도를 해준다던가 느낌표를 들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서는 벌써 다 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한마디 해주고 그렇다면 이것도 해볼까? 라고 심화 과제까지 주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순회 지도를 했습니다. 이 허니콤보드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허니컴보드라고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보드를 칠판에 붙일 수 있는 교구들을 다들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저는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자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시연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허니컴보드를 활용을 했어요. 저희가 올해 수업 시연에 중국의 민요를 가르치는 그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서 앞에 붙여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삼수할 때는 대학 동기 언니의 힘을 빌려서 조금 언니한테 지도를 많이 받았었는데 태도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말하는 게 딱딱하게 말을 하는 편이어서 웃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 언니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 시험을 보신 분들이 정말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서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으로도 계속 웃어서 좋은 인상을 주고 학생들한테도 나 이만큼 친절한 교사예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웃고 칭찬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했습니다, 좋네요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이런 칭찬들이 반복되면은 크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잘한 점을 찝어준다든지 아니면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잘 읽어줬네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등등을 사용을 해서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정말 과장되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런 칭찬도 아까 상상 시스터즈 그분들의 영상에 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은 이제 면접 레시피 책을 사서 면접 레시피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그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료 강의라서 그걸 듣고 그대로 달달달 외웠습니다. 교육학 공부하는 것처럼 외우고 기출도 보고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 평가원이라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조금 많이 제시되는 편인 것 같아서 교실 속 갈등 상황도 읽고 여러 가지 시사 문제나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그 언니한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많은 문제 상황들을 조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사실 선생님 걸 보기 전에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답안보다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서 답안을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이 답에 확신이 있고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요를 보여줄 수 있는 답안인 것 같아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 컨텐츠들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선생님 컨텐츠를 되게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장 아침에 가는 날까지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갔었는데 알려주시는 도식들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늦게 그 영상을 봤어서 완전히 제 것처럼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서 앞에서 토론을 너무 장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정도만 정리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컨텐츠의 제일 쟁점이 구체적인 답안을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서론은 간단하게 하고 답안을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딱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3단계로 나눠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늦게 알아서 좀 아쉬웠어요. 면접할 때는 좀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뭐 면접 답변을 해라.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답변을 하면서 한 문장 할 때 이분 보고 그 다음 문장 할 때 이분을 보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터디원들이랑 그걸 해보니까 한 문장이 되게 길어지면 그분만 보고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인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사이를 조금 끊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시선을 최대한 많이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감독관의 눈을 마주치면은 정말 얼어버리는 게 사람의 심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당하게 이것도 수업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난 정말 교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면접이 내가 최종 시험이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첫 시작이니까 정말 밝은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처럼 정말 눈도 같이 웃으면서 약간 실없는 애처럼 보일 정도로 웃으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교직한 준비를 많이 하셨네. 내비게이션 같은 교사, 등대 같은 교사, 네. 뭐 나침판, 사다리, 우산 같은 교사. 근데 이 담쟁이 덩풀 같은 교사는 뭔가요? 이게 담쟁이 덩굴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네. 그 담쟁이 덩굴을 함께 올라가겠다 뭐 이런 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교직관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교직관을 준비를 해야 되나 그냥 문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스터디를 들어가 보니까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를 해갔었는데 올해 문제 특별히 막 교직관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담쟁이 덩풀 같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제가 궁금했거든요.